제가 한 1, 2주 전쯤에 이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비평만 하겠다. 그런데 이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데요. SNS 좀 그만하십시오. 계속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민주당은 대통령 지명직으로 하는 게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로 논란을 만드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고리즘 벽에 갇힌 상태, 그리고 이 상황에 노라고 말해주는 참모가 없어서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유일하게 뚫을 수 있는 유시민 작가님을 저쪽에서는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추측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마 회의 자료 오탈자까지 찾아내는 사람인데 알고리즘 때문에 저렇게 변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수년간 민주진영을 지켜온 코어 중의 코어, 닉네임 플리피님으로 알려진 분, 이분이 내란의 밤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입니다. 이런 분까지 대통령이 직접 좌표를 찍잖아요. 지금 이 시민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엄군까지 온몸으로 막아낸 분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보낸 후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을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중 당적자 신천지로 몰아내고, 심지어는 얼굴과 실명을 비롯한 개인 신상까지 노출되고, 저 같아도 배신감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저도 2017년부터 민주당 당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딱 이재명 성남시장이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을 치를 때입니다. 저도 이때부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기도 했던 건데, 결국 지금 저도 반명 소리를 듣고 신천지냐는 말도 듣거든요. 이거 진짜 당사자가 아니면 그 감정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비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은 뭐죠?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거죠. 저는 이거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종료 직후 확신에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일단 예비경선 결과를 잠깐 보면 그냥 딱 분류가 됩니다. 신천계 후보들은 모두 붙었고요. 자칭 친명 의원들, 그 중에서도 뉴이재명 쪽이거나 그쪽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은 싹 다 컷오프 됐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쪽은 사실상 선거 전략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누구누구를 뽑자는 말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결집도 안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판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선에 집중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를 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정도면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영상을 리트윗합니다. 그냥 보면 웃어넘길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죠? 김영환 노동부 장관께서 굉장히 우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이걸 이경아라는 계정이 올렸고, 이경아라는 계정에 올라온 걸 이재명 대통령이 재게시 리트윗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리트윗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설마 하고 이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계정 대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김민석 후보와 박찬대 시장 관련 게시글도 꽤 자주 올리는 걸 알 수 있는데, 게시물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박선원 후보의 영상과 함께 이런 글이 있는 게시글을 재게시합니다. 개파 정치로 안 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는데 신청이라는 분들은 뭉쳐 다닌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당 설명회에서 같이 다니지 말라, 부정행위로 해당된다,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에는 후보 사퇴도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설명하니 신청 쪽에서 이런 법이 있냐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몰려다니는 게 불법인가? 저는 이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쭉 내리다 보니 컷오프된 정민철 씨가 올린 낙선 인사도 재게시했습니다. 김용 후보 관련 게시물도 올리고요. 송영길 후보 관련 게시물도 올립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어 보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건 유권자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최민희 후보를 조롱하고요. 이성윤 의원도 이렇게 조롱하고요.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의혹도 제기합니다. 오늘 아침 기준 20시간 전이니까 예비경선 결과 발표 당일까지 저러고 있었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신천지와 엮고 있는데 이래도 본인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한테 빠지면 섭하죠. 유시민 작가님을 비난하는 김용 후보의 발언도 친절하게 재게시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들의 성향과 개인적 생각이 그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정에서 나오는 게시물을 이재명 대통령은 왜 계속 리트윗을 해주냐 이겁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해도 몇 번째죠? 저는 이런 행동들이 의도된 돌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다 이제는 특정 시민 한 명을 특정해서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시민이 특정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걸 정말 몰랐습니까? 이 분이 직접 올려주신 것만 봐도 이미 피해가 상당한데요. 심지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영훈 장관이 직접 본인 계정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럼 김영훈 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후보들은 조롱하는 이 계정을 대통령이 직접 리트윗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도 끝났으니까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갑시다. 이재명 대통령님, 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기탁금 액수 문제로 프레임 전환하는 것까지 동참해 주신 겁니까? 지금 이거 대통령님만 바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일단 받기만 해도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탁금 액수 문제도 아니고 청년 정치의 장벽 문제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의혹으로서 당사자인 정민철 씨가 소명하고 법적 다툼으로 책임 소지를 가려내는 것으로 책임을 질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 가장이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니 그 다음날 바로 청년 정치와 기탁금 액수 문제로 게시물을 작성해 주시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온 언론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는 기사 한 줄 안 내보내더니 기탁금 액수와 청년 정치 문제로 줄줄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미 정해져 있던 기탁금을 전준위에서 내려버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나온 뒤에 이 내용을 민주당이라는 여당에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본인 입으로 소년 가장이다, 빨간 딱지가 붙었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고 어느 순간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돈 없다고 호소한 게 아니고 친족이라는 글자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다고요. 이미 앞뒤가 안 맞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기탁금을 낼 수 있겠냐, 기탁금이 그렇게 높으면 청년들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고 기탁금이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고 호소한 게 아니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진짜로 대변한다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평균을 대변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치 꿈나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그 프레임 전환에 전직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참해 주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청년 정치는 무너진 거고 청년 정치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 건지 스스로들 증명하신 거라고요. 결국 그 뒤로 어떤 게 공개됐죠? 테슬라 모델 3를 7월에 구매했고 이미 월세도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테슬라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델 3가 국산 동급 전기차랑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보고요. 수입차도 탈 수 있고 월세도 100만 원 넘게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서 번 거니까요. 그런데 왜 가난 코스프레를 하냐 이거죠. 지금 다들 가장 분노하시는 지점이 이거 아닌가요? 소년 가장, 빨간 딱지, 물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키워드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 이게 가난 코스프레이자 이 코스프레를 할 때 꺼내드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아니냐 이겁니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혼자만의 징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철 씨가 믿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 일을 키운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저런 계정을 리트윗합니다. 이러니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벽 무너질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최민희 후보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어제 경선 이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중앙위원 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원 동지들 덕분에 본선에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본선에선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생각, 저는 어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유시민 작가님의 위치와 입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이 비슷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예. 만날 생각이 없으시다고? 네.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